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LC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어디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길래 어려워졌다는 건지 우리가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LC는 많이 듣다 보면 점수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이죠. 자, 많이 듣다 보면 대충 무슨 얘기 나진 않은데 답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LC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많이 듣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자, LC는 파트별로 나는 뭘 물어보겠다가 매우 명확한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파트 1, 뭐 그림과 200개의 단어를 묻겠다든지 파트 2, 14개의 유형을 주고받는 것을 5개씩 분화하여 대략 60개에서 80개 정도의 문답을 묻겠다든지 명확해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공부하세요. 무조건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LC는 1, 2, 3, 4를 골고루 매일매일 들으시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자, 1만 한 3일, 그 다음에 2만 5일, 3만 3일, 4만 3일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파고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만 하루 종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2, 3주면 사실 끝나는 과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끝이 나느냐. 일단 예를 들어서 파4만 잠깐 볼게요. 파4에는 매번 여러분들이 들리는 지문이 자, 정말 새로운 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20,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온 파4 지문은 8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 8개가 뭔지부터 공부하세요. 일단 이번 달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전화 메시지가 3개가 나올 거고 공지가 2개가 나올 거고 톡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 얘기는 나오는 질문도 정해져 있고 나오는 답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듣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잠깐 멈춰서 자 8개 지문이 뭔지 질문은 퀘스천은 뭘 물어보는지 답은 뭐가 되는지부터 공부하고 들으시라고요. 자, 그랬을 때 뭐가 8개냐? 이건 뭐 교재나 어디를 봐도 다 있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뭐만 한번 해볼까요? 전화 메시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전화 메시지는 매달 2개에서 3개지만 퀘스천 개수는 6개에서 9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전화 메시지를 남길 때 전화기에다 대고 횡설수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안 되는데 횡설수설까지 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듣겠다고 하지 말고 말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헬로 하면서 받는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의 순서는 this is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를 하게 됐다? 상황 설명을 하셔야죠. 과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화했어? 그리고 나면 세부 정보, 미래 일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그리고 연락처 이 순서대로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전화 메시지를 남길 줄 알아야 들을 줄도 압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예측이 되죠. 얘가 몇 번째 줄에서 무슨 말을 했겠구나. 왜? 이건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쓰고 횡설수설 떠드는 파4는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질문의 순서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해당 질문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업종. 업종 어디에 나옵니까? 처음 2줄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왜 사과하느냐. 그러니까 상황과 목적. 상황 설명, 어떤 일이 있었다, 전화하게 된 목적.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미래 일정과 요구사항, will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도 지멋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나오는 지문의 형태에 맞춰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뒤죽박죽 뭉개서 듣는 건 본인들이에요. 시험은 뭉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순서대로 차분히 들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질문도요. 정확하게 물어본 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 업종이 뭐예요? 보시면 받는 사람 자기소개 저게 있을 거고요. 왜 사과해요? 과거 정보 목적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will, 미래, 자 하단부에 있겠죠. 그러면 답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자 처음 2줄에 업종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과하는 이유, 그 다음 2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미래 일정, 하단부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말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럼 이거 불변이에요? 네, 불변이에요. 그런데 얘가 시험에 난이도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업종을 물어보면 나의 업종, 너의 업종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I를 들어야 되느냐, U를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게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스피커의 직업이냐, 리스너의 직업이냐, 콜러의 직업이냐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요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키워드 월요일에 뭐예요? 월요일을 들었어. 이미 끝났어요. 왜? 먼저 답이 나오고 월요일이 나와요. 예전에는 월요일이 나오면 그 다음 단어가 답이었는데 자 요즘은 키워드 앞에 답이 먼저 나온다. 이런 것들이 트렌드다. 예를 들어서 패러프라이징이 많이 되죠. 패러프라이징도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은 내용 구체적이에요. 답은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다고 칩시다. 어카운턴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답은 뭐예요? 인플로이스요. 그러니까 회계사도 직원이죠. 이런 식으로 이 패러프라이징에도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멈춰서 동영상을 보시면 차분히 보시면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순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질문의 위치 그리고 답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역추적할 수 있죠. 그게 머릿속에 맵이 있는 사람은 들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듣죠.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AC를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듣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뭐가 어떻게 나온다를 전략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득점 트렌드에 맞춰서 함정을 주의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은 강의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본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